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있다는 소식인데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의 중심이 역시 윤한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그 갈등 봉합에 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신문의 사설들을 보면 5군데를 발췌를 했는데,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갈등 봉합, 윤한, 국민 바라보겠다는 초심 회복하길, 이런 조금 우호적인 입장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윤한, 더 이상 국민 불안케 하는 일 없어야, 이런 호의적인 제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설은 김여사 리스크 용산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온건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세 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윤 대통령 비정상 당정 인식 바꿔야, 이런 식으로 주제를 확대시키는, 사건을 확대시키는, 그러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문화일보에서는 습관입니다만 명품백 사과, 선거의 진단은 여당 일각의 잘못된 생각,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지만 조금 비판적인 기조가 있죠. 그래서 5개 신문사들의 사설들이 각각 온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이멜다의 구두방이더라고요. 마르코스가 독재 정치를 하고 정권에서 쫓겨났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독재 정치의 어떤 실상이라든지 그게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경성 뉴스보다는 이멜다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구두방에 시선이 다 몰려가지고 뉴스의 여론 형성 기능이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구경거리 또는 가십거리, 남들의 금 잡는 어떤 이런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언론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옐로 저널리즘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요즘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인격 파탄이랄까, 정신 파탄이랄까,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짓말, 악다구니, 아전인수, 내로남불 이런 거를 하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 얼굴 보는 게 겁이 나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볼 때 좌파 정치의 어떤 산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파 정치라고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좌파 정치가 그만큼 험악하고 아수라판이라는 점을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이런 사회의 기풍이나 정신이 썩어 들어가는 데 대한 경고를 계속
발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권선징악의 보도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 전체의 그 악은 외면하고 그저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사, 사람들의 말초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이런 기사에 매몰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전체 여론과 정치가 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그 악에 대해서는 뭐 항거나 대항하는 그런 입장을 보기보다도 그냥 묻어주려 하는 그런 인상, 아니면 그 비판의 강도가 또는 비판의 방향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이런 사소한 일에서는 비판의 강도 또 방향이 너무나 어긋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언론의 이중잣대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되겠고, 국민들의 말초적 관심사에 집중하는 그런 뉴스 보도 태도도 지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교훈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번에는 칼을 잘못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도구를 부엌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잘못하면 살상용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경률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면 그 비서실장 있죠.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해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은, 상대의 어떤 위협을 주거나 상대를 제어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오히려 자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잘못 사용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조속히 김경률 씨에 대한 조치를 단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비서실장, 거기에까지도 이 사건을 확대해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큰 제방도요,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 중도를 확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사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인 의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의제 구축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내내 보도가 이어져야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뉴스가 지속된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쟁점 관리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쟁점을 그 여파라든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가지고 조기에 제압을 해야 됐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그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그 사과와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 하는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 우격다짐이고 국민의 어떤 시선에 반하는 그런 방향이라 하더라도 사과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다만 설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여당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로 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그거는 우리 정치를 망치는 일이고 국가의 대사를 어긋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